안녕하세요. 원장님 2023년에 새롭게 또 이렇게 인사를 네. 드리게 됐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오늘은 사실 그동안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네. 이렇게 질문을 준비를 해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제가 제 주변 그 주식을 하고 있는 분들을 궁금점들을 다 모아서 질문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예. 그래서 먼저 이 바이오 관련주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다들 지금 울상이더라고요. 네. 언제쯤 경기가 좋아지냐 다들 이러고 있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제약 바이오주가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그 바이오주가 그걸 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보통 분들은 이제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신약 개발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가던 주식이 왜 내려간다 그러는데 제약주가 가장 중요한 건 신약 개발이고요. 네. 신약 개발을 해서 그 특허를 기술을 수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신약 개발을 하려면 이제 임상 1상, 2상, 3상 임상 시험을 해야 돼요. 그 임상 시험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약효 효과하고 안정성을 중요하는 과정에 이거를 단계별로 비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임상 4상 시험으로 구분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임상 실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임상 실험 참여해서 돈 없는 사람들이 임상 실험 참여해서 돈 받고 참여하고 그런 아르바이트도 있다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네. 어쨌든 요즘은 이제 임상 시험으로 통일됐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럼 4차까지 다 테스트를 완료해야 이제 시중에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건가요? 아, 그게 과거에는 임상 3상까지 하면 시판할 수 있었는데 지난번에 코로나19로 인한 백신 개발에 시간이 임박하니까 네. 2상만 맞춰도 3상을 패스하고 시판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럼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부작용을 감수한다는 거죠. 시간이 촉박하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에 코로나 확산 백신 만드는데 그걸 임상 3사까지 걸치려면 백신 만드는데 2, 3년씩 걸려요. 그 지금 코로나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임상 2상에 투약을 하면서 뭐 테스트도 좀 같이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시간이 촉박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패스트 트랙으로 법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어요. 이 신약 개발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겠죠? 아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죠. 네. 임상 시험에는 이제 제품 유형 및 개발 단계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제 자원봉사자들이나 환자들 대상으로 네. 소규모로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하는데 파일럿 연구를 해서 시작을 하다가 얘가 약효가 있을 것 같고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대규모로 이제 비교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네. 3상으로 갈수록 이제 임상 시험의 규모와 비용이 매우 커지는데 심지어 막 수십억 달러까지 그 임상 시험이 수십억 달러요? 예, 달러까지 이룰 수 있죠. 10억 달러면 1조 원이니까 이제 몇 조 원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임상 3상은 몇만 명을 대상으로 약을 투약을 해서 그 효과 그다음에 부작용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인원이 많으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 자금들을 이제 제약회사들은 역시 또 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의 자금을 조달해서 금융을 조달해서 이제 임상을 시행하다 보니까 금리에 민감하죠.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된다. 네,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은행 대출을 이용하면 이제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그만큼 금융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바이오 제약주도 한동안 좀 힘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이게 이런 기본적인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막연히 신약 개발만 갖고 이해를 하면 맞아요. 저도 이렇게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좀 근데 이해가 이제 잘 됐거든요. 기준금리가 미국에서도 막 급속도로 4.5%까지 인상시키고 그랬으니까 이 고금리가 한동안 이어질 거거든요. 얘가 금리 인상을 멈출 수는 있지만 금리 인하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년 또는 길게는 2, 3년 가는
제약 바이오주가 상승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신약 개발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또 기업은 금리 인상이 멈추고 인하할 거란 기대감에 먼저 선반영되기도 하니까 아주 뭐 금리 인하될 때까지 막 몇 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 하지만 한 1년 정도까지는 부진한 상태를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직은 좀 섣부르다. 지금은 그 들어가면 안 되죠. 위험하죠. 위험하다기보다는 그냥 마냥 오랫동안 지루하게 갈 가능성이 많죠.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때 들어가는 게 포인트일 텐데 작년 12월 FOMC에서 좀 더 빼서 보면 이제 기준금리를 5.0에서 5.25%까지 인상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2월달 FOMC에서 기준금리 0.25%, 3월 FOMC에서 0.25%, 5월 FOMC에서 0.25% 정도 인상을 하고 나면 네. 그다음부터는 금리가 동결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되고 실업률이 늘어나고 뭐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 네. 뭐 그렇게 나올 경우 이제 제약바이오주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예, 올해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